여기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 안녕하십니까? 한국어 교원지부 지부장 최유아입니다. 지금 우리는 벌거벗은 임금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건이 사건을 덮고 위헌이 위헌을 덮으며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리를 당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물건인 양 주고받겠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모르는 천둥 벌거숭이 같은 자들입니다. 제 직장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에도 그런 천둥 벌거숭이들이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에는 오래전 만든 내규에 의해 질병으로 인한 병가에 대해 3년 이내 복직을 신청하면 심의를 열어 심사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국대학교는 2024년 11월 12일 언어교육원 강사에게 일방적으로 어떠한 절차 없이 부당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암에 걸린 강사였습니다. 부당해고 통보를 받은 후 강사는 언어교육원 원장에게 2024년 11월 15일 이 건에 관해 면담하고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어떠한 응답도 못 받고 있습니다. 해고와 관련하여 학교는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으며 모두 신고인이 만남을 요청하여 겨우 차장과 실장을 만났습니다. 언어교육원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앞장서서 생색, 문제가 생길 때는 회피하는 원장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국제학부에 계십니까? 인문강의동 연구실에 계십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 해고라는 시련을 던져놓고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언어교육원의 강사를 해고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원장님입니까? 실제 사용자인 건국대학교 총장 원종필입니까? 법인을 이끌며 책임지는 이사장입니까?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때 가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특정하여 명확하게 표기하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이 부당해고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강사 A씨는 2006년 9월에 언어교육원에 입사하여 2022년 5월까지 10년 넘게 근무한 한국어 강사입니다. 2022년 5월 암이 발병하여 치료를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하였을 때 학교에서는 복직을 약속한 퇴직서 작성을 권고하였고 강사 A씨는 이를 따랐습니다. 언어교육원에는 휴직이라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외국으로 강사를 파견하거나 출산으로 인해 수업이 불가능할 때 그리고 질병으로 쉬어야 할 때 모두 퇴직서를 쓴 후 복직하는 방식으로 휴직을 대체하였습니다. 모두 기록이 남아있는 일들입니다. 강사 A씨는 2009년 학교의 권유로 중국에 파견을 갈 때도 퇴직서를 쓴 후 다시 복직되었고 2019년 출산할 때도 퇴직서를 쓴 후 다시 복직되었기에 이번 질병으로 인해 작성한 퇴직서도 앞의 사례와 동일하게 휴직의 개념으로 인지하였습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한 결정입니다. 실제로 전체 한국어 강사들은 재직 중 출산을 앞두고 총 27차례 퇴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질병으로 인한 퇴직 후 복직도 6회였습니다.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고 언어교육원장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 복직하였습니다. 이때 재입사 과정을 거친 적이 없으며 복직원 제출과 동시에 복직이 되었습니다. 질병이나 출산 퇴직의 경우 이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강사 A씨는 2022년 5월에 퇴직서 제출을 휴직의 개념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강사 A씨의 퇴직서 작성을 병가로 인지한 것은 그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어 강사들을 대표하여 행정과 함께 수업을 배정하는 권한을 가진 한국어 수석 강사 이모 씨는 언제든지 회복하면 돌아오라고 했고,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강사 A씨의 몸 상태와 복직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 8월 5일 이모 수석과 주고받은 SNS 대화 내용에서는 복직원을 제출하라고 이야기하며 강사 A씨의 복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출입을 위한 서류까지 보내면서 강사 A씨의 복직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휴직 기간을 최장 1년으로 보는 규정이 있었기에 휴직 1년이 되기 전 이 규정에 대해 문의했을 때 학교 측에서는 이 규정은 크게 상관없다는 취지로 답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2024년 8월은 강사 A씨가 병으로 쉬기 시작한 지 2년 3개월이 지난 시점이며 병 휴직이 1년 지난 시점부터 매 학기 강사 A씨는 회복 후 복직 의사를 업데이트해 왔습니다. 또한 출산이나 병으로 인해 퇴직서를 제출한 강사들에게 학교 측에서 조금 더 쉬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미 기간에 대한 제한은 그 시료가 사라졌고, 강사 A씨보다 앞서 암으로 인해 투병 중이었던 강사 역시 2년 이상 휴직 후 다시 복직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24년 11월 4일 다음 학기 강의 의사를 밝히기 위해 이모 수석 강사에게 연락을 했을 때 수석 강사는 확답을 하지 않았고 11월 6일에 차장의 전화번호를 주며 직접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강사 A씨가 차장에게 연락을 해보니 복직은 원래부터 없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일을 하고 싶으면 신입 강사를 뽑고 있으니 여기에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27명의 출산 후 복직과 6차례의 질병 후 복직이 있었던 걸 엄연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강사 A씨에게만 복직이 없으니 재입사 과정을 거치라는 차장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차장이 복직을 금지하는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기에 2024년 11월 12일 언어교육원을 직접 찾아가서 실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면담 결과 복직 불가라는 동일한 대답을 들었고 이유를 물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언어교육원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말을 반복하기에 그 이유가 재정적 어려움인지 학생 수 감소 때문인지를 물었지만 둘 모두 해당하지 않아도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11월 15일 언어교육원의 최종 결정권자인 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이메일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어교육원에서 관례적으로 복직을 해왔었는데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사유와 과정으로 이미 정해진 내규까지 무시하고 강사 A씨에 대한 해고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 원장의 결정인지 원장의 의지를 사칭하는 행정실 직원의 월권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어 교원노조는 이 사건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어 교원노조는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 신고를 할 것이고 사건의 가해 주체를 특정해야 하는 바 감사실은 이미 신고한 대로 강사 A씨의 부당해고를 결정한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 8월 복직원을 보내라고 말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던 학교가 3개월 만에 아무 사유 없이 복직을 철회하였습니다. 실장과 면담에서 확인한 바 재정적 어려움이나 학생 수 감소의 사유가 아니라면 3개월 사이 학교에 있었던 변화는 한국어 강사들의 노조 설립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강사 A씨의 복직 불가 결정이
강사들의 노조 설립과 연결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특정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노조 설립만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감사실에서 이와 관련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한국어교원노조는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며 8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총장 원정필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어떤 공식적인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공문은커녕 이메일은커녕 전화 한 통 받지 못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당 해고와 관련된 일도 기어이 이 모든 절차를 밟으시렵니까? 학교에서 원한다면 소송으로 응대하겠지만 이 소송은 한 명의 부당 해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불법적으로 종용하였던 27차례의 출산 시 퇴직 종용에 대한 건까지 함께 다루셔야 할 겁니다. 남녀평등법을 위반하셨고 출산을 앞둔 선생님들에게 언제 돌아올지 확답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쓰게 한 사직서는 한 건 한 건 모두 벌금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키우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책임 있는 자는 당장 테이블로 나와 부당 해고와 관련 사과하고 강사 A를 복직시켜 주실 것을 강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